영월의 낮 기온이 30.1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내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율 측정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최근 5년간 배출량 자진 신고로 제재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차질에 대비해 도내 처음으로 원주시가 공영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버스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수년째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의 진행률이 51%로 전국 해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월의 기온이 30.1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월이 30.1도, 횡성 29.4도, 평창 28.4도, 원주 27.6도로 30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내내 초여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곳에 따라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밤과 낮에 일교차가 최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배출량을 측정해서 환경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대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포함한 광주 전남 235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배출량을 실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업체 스스로 측정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작은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값을 환경청에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이 배출이 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강원과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장 280여 곳이 해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지만 업체가 스스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또 일정량 이하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230여 곳은 조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청은 인력이 부족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은 한 2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여수 산단 사태와 관련해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근무 시간 축소의 영향으로 우려되는 시내버스 운행 차질에 대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시가 공영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버스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 현재 92명의 기사들이 45대의 버스를 격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하루 2명이 2교대로 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30명이 더 필요합니다. 버스 운행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지자체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1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버스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기사들을 대거 모집하면서 도내 버스 업체들은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농촌 지역과 벽지의 버스 미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영버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주시는 16억 원을 투입해 벽지 노선에 우선 6대를 운행하고 있고 영월군도 7월부터 5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2시간이 운영되면서 버스 회사가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버스 노선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직접
마을 버스를 구입을 해서 시내버스 업체들은 공영버스 투입에 대해 일단 반기고는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공영버스 투입이 당장에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운행이 확대되면 결국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터미널이라든지 중앙시장까지 더 노선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버스 문제 해결책으로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지자체가 고용 관리하고 버스 운행과 관련된 업무는 업체가 맡는 방식입니다. 버스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완전 공영제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기사들의 고용 안정으로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원주시만 해도 한 해 100억 원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모성 예산을 잘만 활용하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으로서는 진짜 이 기사들 급여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어차피 원주시에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준공영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오늘은 사막화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가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바다 식목일입니다. 수년째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동해가 심각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15m의 양양 수산항 앞바다. 바닷속 안반이 하얀 석회조류로 뒤덮였습니다. 해조류와 물고기는 자취를 감췄고 성게와 불가사리만 붙어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심 20m 안팎의 3만 5천여 헥타르를 조사한 결과 39%인 1만 4천여 헥타르에서 갯녹음이 발견됐습니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조사 면적의 51%에서 갯녹음이 발견돼 진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면적의 30%가량이 갯녹음으로 뒤덮인 남해와 제주 해역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회 조류가 번져 어장을 황폐화하는 갯녹음 현상은 해조류의 무분별한 채취와 수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좀 낮은 데서 잘 성장하는 부분이고 온도가 올라간 여름철에는 끝녹음을 해서 녹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서 해조류 성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표층 수온은 1.23도 올랐고 해역별로는 동해가 1.48도, 서해가 1.18도, 남해가 1.04도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돼 지난해까지 1만 8천여 헥타르의 바다숲이 조성됐지만 바다 사막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축구장 4,300여 개 면적인 3,130헥타르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2일 하루 동안 구룡사행 시내버스 41번과 41-2번을 증편해서 운행합니다. 41번은 관설동을 출발해 원주역을 지나 구룡사로 운행하고 평소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41-2번은 관설동에서 출발해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나서 구룡사로 향합니다. 이날 41번 노선은 평소 15.5회에서 20.5회로 5차례가 늘고 41-2번 노선은 13회에서 17회로 4차례 운행이 늘어납니다. 변경되는 시간표는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농협 네트워크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도, 농, 상생 교류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촌 체험 등 원주 관광 상품을 개발해 도시 관광객 유치를 돕고 원주시는 원주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해 지역의 농축 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돕게 됩니다.
원주시와 농협네트워크스는 올해 2,000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원주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보수 공사가 실시됩니다. 홍천 국토관리과 사무소는 포장 노후화에 따른 소음 민원 등이 제기되던 국도 대체 우회도로 4.4km 구간과 국도 19호선 3km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8개 시군을 관통하는 8개 노선에 대해서도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장 보수를 진행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년 인턴 600명을 채용합니다. 본부가 있는 원주 지역 등 강원 서울권 164명, 경인권 144명, 대전권 66명 등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합격자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근무합니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해 한 달에 180만 원이 지급되며 신입사원 채용 때 우대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횡성군 어버이날 기념식과 어르신 장기자랑 대회가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는 횡성 지역 노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효행자 11명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어르신 장기자랑 대회에는 11개 팀이 참가해 댄스와 노래 경연을 펼쳤고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2019 강원 진학박람회가 오는 18일 원주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80여 개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가 직접 대학 전형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2020년 대학 입시의 특징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고1, 2학년 학생을 위한 학생부 통합 전형 특강과 예체능 입시 안내, 강원 진학지원센터의 1:1 맞춤형 진학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